윤석열이 정신 차렸다며. 누가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신 차렸으니까 국민들 다시 돌아와. 그래서 가짜뉴스 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90도로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내잖아요. 중앙일보 보고 있나?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이가 달라졌느냐. 뭐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안 바뀐다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안 바뀌었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요즘에 저 민생 현장이란 걸 가요. 지금 외국 갔다 들어온 다음에. 아유, 그 의전 어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그 의장을 가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 영암교회 가서 신도들 못 들어오게 하고 지 스태프들하고만 예배드린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민생 현장이라고 저번에 탄핵 이야기가 나왔던 지 입으로 탄핵 이야기가 나왔던 마포 같은 데 가면 다 윤석열 지지자만 오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자 중에 골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내가 잘못한 거 없다를 항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극우 지지층의 말씀을 또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 카카오 택시 그냥 밟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 민생 챙기는 것 같지만 김건희에 대한 복수라는 거를. 근데 그 마포에서 그 뭐 이렇게 윤석열 입에서 직접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정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에서 직접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탄핵을 공적인 장소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됐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윤석열 옆에는 항상 탄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녀도 되게끔. 오늘 정청래 최고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남는 단어가 이제 탄핵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따로 있어요. 탄핵 페이지.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다. 진짜. 저 말 들으면 왜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저거 있잖아요. 어휴 등신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준 특수활동비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타 행타야.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게 일괄적으로 공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봐봐. 하나씩 봐봐요. 긴축 재정한다면서 공판 검사 업무 추진비 15배. 다시 한번 반박해 줄게. 국가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야. 윤석열 씨. 근데 공판 검사 업무 추진비를 15배를 인상해요? 근데 이 내용이라는 게 업무 추진비의 내용이라는 게 뭐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급료비, 연회비, 외빈 초청 경비, 해외 출장 지원 경비 이런 비용입니다. 결국 놀고 먹는데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판 검사라고 하는 그 업무 자체가 재판을 유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기소가 되고 나서 이후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는 건데 거기에 최소한의 뭐 그 출장 여비 같은 건 원래 있었겠죠. 근데 외빈 초청비가 왜 들어갑니까? 재판에 참석해서 진짜 아니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외부 인원이 왜 필요하며 무슨 뭐 세미나 출장이 왜 필요합니까? 진짜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검찰은 전국에 지청이 다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검사가 부산으로 출장 갈 일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외 출장비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럼 왜 그런 게 필요하냐고. 그리고 여기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 사업 추진에, 그러니까 뭐 연회비 뭐 이런 거까지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공식 행사 및 형사 경비비까지 포함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호텔 연회비라던가 호텔 연회원권이라던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공판 검사한테만 이런 거를 다 제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는 이제 검사라고 하는 집단의 신뢰성을 아예 잃었어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이런 걸 떠나서 비정기적으로 검찰청 옆에 있는 법원 1층에 가서 ATM기에다가 비정기적으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입금하던 검사가 있었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지. 꼬박꼬박 저축해가지고.
이거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수검사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 보도를 타니까 검사 내부에서 얼마나 반발 심했겠습니까? 야, 니들은 그 돈 그렇게 헤쳐먹었어? 우리는? 라고 해서 이 정도를 지금 예. 달래는 차원에서 준 게 아닌가. 그리고 현재 정원이 0명인 특별 관찰관식 운영 예산 10억 원. 그 정원이 없는데 돈을 갖다 막 뭐냐면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이렇게 일단 받아놓고요. 저거 저 특별 감찰관실 운영 한 명이라도 임명이 되면 쓰고 안 쓰면 또 반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들 비위가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인데 지금도 업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니까. 근데도 사무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이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임명되면 업무를 바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 임대료는 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근데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감반이 이렇게 아예 0명으로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특활비 업추비 불법 의혹들 있잖아요. 이번에 계속 문제가 되는 휘발. 특수활동비 기록물 무단 폐기, 목적 용도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 오남용,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부존재한다고 법원에 허위서면 제출, 업무 추진비 정보 은폐 이런 거 있잖아. 허리띠 전람매자고 했으면 같이 전람매면 되거든요. 자기들 관련하는 거는 대폭 증액을 시키고 R&D 예산을 깎고 서민 예산 깎고 그래놓고 뭐 서민 예산 뭐 저거 뭐 서민을 두텁게 주려고 그랬더니 탄핵시키려고 해서 탄핵하라면 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선동까지 하고 있잖아요. 딱 이런 거야. 정말 정확한 애는 직원들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중국집에. 야, 니들 짜장면 먹어. 지금 뭐 2박 3일 날새기 해가지고 가는데 남 팔보채. 그런 새끼예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아이고 이 정도 비교보다 훨씬 더한 거지 지금 그렇죠. 현 상황은. 네.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실 포함해서 5대 권력기관의 그 쌈짓돈, 쉽게 말하면 이런 특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예산 2조 원. 아니 진짜 나 정말 보면 볼수록 매일 놀랍습니다. 진짜. 나머지 우리가 얼마나 예산 삭감했다고 그 언론을 포함해서 비판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5대 권력기관에서는 왜 예산 항목을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2조씩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봐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특히나 이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또 대폭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파발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성 보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고 계속 쭉쭉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웃겨.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합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윤석열이가 특수부 검사들을 거느리는 방법이 특활비라 그랬잖아요. 돈 나눠주고 자기한테 가까운 놈들만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국정원이 393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그 국정원을 왜 증액시켰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성관이에 국정원이 심어놨던 해킹 프로그램들로 의심되는 파일들 그런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 이런 비용을 국정원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돈을 쥐어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하수인으로 만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권력기관 뭐 이런 데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예산 늘리고 대통령실도 늘어났어요. 특활비 업무 추진비 이런 게.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허리 졸라매라고 하면 그게 먹히냐고. 딱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이는 대가리에 공정이란 말은 없어요. 이재명 수사하듯이 김건희 수사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고 했으면 지들도 졸라매야 되잖아. 왜 이게 행동 따로 말 따로냐고. R&D 투자 증감률 추이 한번 볼게요.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으면서도 저 보십시오. 저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기 그래프상으로는 뭐 18%, 13.1%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도 저게 이제 증액의 추이예요. 그러니까 18% 증액하고 13% 증액해서 그림상으로는 저렇게 나오지만 돈 자체 전체 금액은 계속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게 16.6. 특이한 거죠. 이게 나라를 말아먹는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는 최근에 말하는 거 보고 돌아다니면 전 진짜 역겨워도 가끔씩 보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기재부가 하는 행위가 윤석열의 말에 반대로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R&D 예산에 대한 이렇게 이해가 윤석열한테는 전혀 없으니까 뭐 민생 현장이라고 뭐 과학자들, 과학 청년들 만나가지고 뭐 대폭 확대하겠다, 뭐 내년에는 더 뭐 늘려주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R&D 예산 한 해 줄어들어서 거기에서 원래 진행되고 있던 연구 프로젝트가 취소된다. 그러면은 그 취소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과학자들은 내년도까지 기다린답니까? 그 사람들 일자리 찾아서 외국으로 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외국에서 인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프리미엄 주고 얹어서 데리고 가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면은 1, 2년 안에 돌아올 것 같아요?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면 10년, 20년인데? 그 사람도 언제 데리고 올 거란 말입니까, 그게? 오늘 또 말이 바뀌었죠. 뭐 시스템 어떻게 바꾸면 올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거 니들만 잘해봐라. 아. 내가 올려주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유 진짜 씨. 근데 대통령 인식 자체가 R&D를 그냥 과학계에서 자기들끼리 짬짬해서 나눠 먹는 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지들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 이렇게 대폭 삭감했고 일단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게 R&D지만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재부에서 공문을 보낼 수 없으니까 전화로 1대1로 전화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돈을 못 보낸다 이런 거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전화로 요청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지금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건드려 드리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게 복지 때문이에요. 더 세밀하게 같은 동네에서 살펴라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랬잖아. 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두텁게 주려고 하려 했더니 탄핵한다고 해서 탄핵하라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뭔 말이냐면 지방교부세라는 게 국세가 엄청 그러니까 지방세보다 국세가 최소 10배는 많이 거쳐요. 예, 그렇죠. 그 국세를 걷어가지고 지방에 나눠주는 돈이 있단 말이야. 그게 지방교부금 이렇게 부릅니다. 예. 지방교부금이 안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공무원들 월급 못 주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복지는 당연히 못한다. 근데 얘 말은 그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주려고 했더니 두텁게 주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진짜 두터운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없어. 예, 예.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요. 예. 정말 말 따로 행동 따로. 나만큼도 모르는 게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탄핵, 탄핵, 탄핵. 탄핵. 짜증나네. 방송 마지막에 재밌다. 나만 했다. 3번만. 자, 분노의 질주님, 새날 100만, 야수님 장가, 걸걸레 구속자. 아, 나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입으로 읽으면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 구속 가져야. 유지윤님, 고맙습니다.